과세 대상물에 들어갔다고 가정하고요. 해당했다고 팔다에 들어갔으면요. 그들은요, 양도. 다시 과세 대상물에 들어갔는데 팔다가 아니에요. 팔다가 아니다면 그때는 양도가 아니다. 이런 이유로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팔다 생각하시면 돼요. 과세 대상물에 들어갔다고 가정하였으니까 팔다 생각해 볼 때 팔다에 대한 이유로서는 소유권 넘겨주고 돈 받다. 팔다죠. 그러니까 한문으로 말한다면 매도, 매각. 문장 끝에서 매도, 매각. 이 말이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양도. 이러시면 돼요. 그리고 또 다시 소유권 넘겨주고 돈 대신 물건 받다. 돈 대신 물건 받다. 이게 바로 교환입니다. 이제 교환 글자 보자마자 양도 하면 되겠는데 두 개만 조심하세요. 얘기한 내용은 어디에 적어졌냐면 짭새 한 장 뒷면 있어요. 뒷면 보시면 뒷면에서 두 번째 칸 보세요. 두 번째 칸 맨 밑에 보시면 양도소득세의 양도 여부 적어져 있죠. 여기입니다. 또 나는 이걸로 보기 싫고 한 손으로 보고 싶다. 그런다면 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페이지에 대한 내용은 153페이지에 적어졌어요. 자, 여기에서 양도 인경에 대한 교환, 문장에서 교환 나왔으면 이 교환 글자 보고 양도다 하면 되겠는데 두 개만 조심하세요. 두 개 조심하실까? 교환의 취소. 교환의 취소 이 말 넣으면 여기 뒤에 적어진 글자가 엄청나게 적어지는데 아주 아름답게 적어져요. 아름답게 예쁘게 적어져요. 민법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글자가 선의의 제3자입니다. 여가 적어져요. 선의의 제3자가 적어져요. 그러니까 여기 보자마자 아 이거 참 잘 나왔네, 예쁘네 하면서 이게 맞다라고 하지 마세요. 이걸 안 보기 위해서 그냥 이게 점점 해놓은 거예요. 보지 말고 뭘 보냐? 취소 보세요. 취소. 민법에서 배울 때 취소의 뜻 배웠죠? 뭡니까? 소급해서 무효다. 그러니까 여기 교환을 무효시킨다는 얘기예요. 교환을 무효시키니까 이건 양도가 아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교환 넣으면서 취소 글자가 있으면 뒤에서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또 다시 하나 조심하실 점으로서 교환 나왔어요. 교환 나오는데 앞에가 토지 경계 변경 이 말 나왔어요. 바꾸기 위해가 변경이죠. 토지 경계 변경 이 말 나왔다. 그럼 이때에 대해서 맨 끝말에는 20% 초과하지 아니할 것. 이 글자는 시험지에가 맞게 적어져요. 맡겨지니까 그 내용 알 필요 없고 교환 나왔고 토지 경계 변경 글자가 있으면 토지 경계 변경을 생각하세요. 토지 경계 변경은 토지의 지번을 올바르게 고쳐주기 위해서 서로 간에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의 지번을 올바르게 위해서 바꾼다는 것은 자기 소유권, 자기가 가져간다는 뜻이에요. 자기 것, 자기가 가져가는 거니까 소유권 이전이다? 아니다? 아니죠. 아니니까 그때 교환 나오면서 토지 경계 변경 글자 있으면 끝말은 양도가 아니다 됩니다. 이제 결과 나왔네요. 결과적 내용으로서 교환 글자가 있는데 취소가 있으면요. 양도가 아니다. 교환 글자 있는데 토지 경계 변경 이 글자 있으면요. 양도가 아니다. 다시 이제 반대로 교환 글자 있는데 취소 글자 없고요. 토지 경계 변경 글자가 없는 문장이었어요. 그러면 양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서 예를 들어볼 때 토지 하필 목적으로 한 교환 그랬으면요. 양도. 또 예를 들어볼 때 배우자 간, 직계 좀 비속 간, 동등가에게 부동산의 교환 그랬으면요. 양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서 구별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팔다 또 생각합시다. 팔다로서 소유권 넘겨주고 돈 대신 빚 갚았다 어떨까요? 소유권 넘겨주면서 돈 대신 빚 갚았다. 자, 소유권 넘겨주면서 돈 대신 물건 받다 교환으로서 양도죠. 소유권 넘겨주고 돈 대신 빚 갚았다. 이것도 양도입니다.
똑같은 내용으로서 빚 갚다예요. 빚 갚다에 대한 내용이 바로 대물 변제. 대물 변제도 양도다 이렇게 나와져요. 이제 여기에서 아는 거 대물 변제에 대한 양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게 가장 대표적 내용이 이혼시 유자료 지급 가름하여 과세 대상물의 소유권 이전입니다. 이제 볼 때 과세 대상물 물건 들어갔고 소유권 이전 넘겨줬죠. 그리고 그 대가로서 유자료 다 줬다. 이게 대물 변제입니다. 이게 대물 변제에 해당되는데 이 내용이 뒤에서 또 나와요. 또 나오는데 아주 복잡하게 틀리게 나옵니다. 요 내용과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은 양도가 아니고요. 이건 양도예요. 이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혼동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그 혼동스러움을 막기 위해서 단어만 찾게 합시다. 문장에서 쭉 가니까 유자료 지급 이 글자 있어요. 이 글자 보자마자 양도 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앞에 있는 이 글자가 뒤에서 또 나와요. 또 나오는데 그 글자에 대한 내용과 계속 혼동되니까 혼동된 걸 막기 위해서 그냥 단어만 찝은 겁니다. 유자료 나왔다면 양도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경매 당하다. 경매 당했으니까 빚 갚았죠. 빚 갚았으니까 경매 양도다. 그리고 공매에 대한 내용은 경매에 따라다녀요. 따라다닌 거니까 공매에 대한 것도 양도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하나만 조심하세요. 경매 이 말 넣으면서 뒤에가 본인 재취득 이 글자가 연결되어 있어요. 본인 재취득했다는 것은 자기 소유권 자기가 가지고 온 것이니까 소유권 이전이 아님으로써 양도가 아니다 됩니다. 그러면 경매 나오고 뒤에가 본인 재취득 이 글자가 없어요. 그리고 경매 나왔으면요 양도 있으면 양도가 아니다. 이런 일로서 구별하시면 될 것이고요. 수용은 아실 것이고 그리고 또 현물 출자입니다. 자, 현물 출자 보세요. 물건으로서 법인에게 출자합니다. 그러면 물건의 소유권은 법인에게 이전되고 출자했으니까 이전되고 법인으로부터 주식 지분을 받는 거예요. 이제 이 내용은 대가 받은 내용이니까 양도됩니다. 문장을 쭉 가보니까 글자들이 앞에가 쭉 적어지다가 뒤에서 현물 출자 나왔어요. 그럼 이다 보자마자 양도 이러면 되겠는데 주체 하나만 조심하세요. 현물 출자했던 주체가 법인이었다면 그때에 대한 내용은 법인세가 적용됩니다. 법인이란 말이 없이 현물 출자 나왔다면요. 그때는 양도 이렇게 해서 구별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법인이 소유권 넘겼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도 시험이 나온 적은 없어요. 혹시 몰라서 말씀드렸다 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될 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건요. 현물 출자 나왔으면 양도가 아니다. 되겠습니까? 양도이다. 저도 순식간에 좀 착각했네요. 자, 그래서 현물 출자 나왔으면 솔직히 말했어요. 솔직히 이제 순식간에 착각했다고요. 현물 출자 나왔으면 그때에 대한 내용은 양도이다. 라는으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수용은 양도는 아시겠죠? 수용 양도 해당되고요. 그리고 부담부 증여예요. 자, 여기에서 이 앞에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이 글자는 다 시험지에 맞게 적어져요. 맞게 적은 이 글자 볼 필요 없어요. 볼 필요 없고 뭘 보냐? 부담부 증여 이 글자 보세요.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 이 글자 보면서 볼 때 이 부담부 증여에 대한 내용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과 증여세가 같이 살고 있는 단어예요. 같이 공생하고 있는 단어니까 증여세에 대한 내용과 연결시켜 볼 때 증여세는 시험 범위 없어요. 시험 범위에서 상속세와 증여세는 빠뜨리겠다라고 공고합니다. 공고하니까 증여세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끼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 끊어봐야 돼요. 이제 끊어봅시다. 끊어볼 때 부담부 증여 이렇게 끊었죠. 끊었을 때 요 부자에 대한 내용이 지어줄 부자. 부담을 지어주고 소유권 넘겨준다. 이게 부담부 증여입니다. 이랬을 때 어떠한 부담을 지우냐면 채무에 관한 부담을
지우고 넘긴다는 얘기예요. 그럼 채무에 관한 부담을 지우고 소유권 넘겼다. 뭐요? 빚 갚았다. 빚 갚았으니까 이제 부담부 증여 나오면서 채무로 끝났어요. 이렇게. 끝났다면 그때는 끝말은요. 양도로 갑니다. 그럼 채무 외 나머지는요. 증여입니다. 채무 외 나머지가 여기에요. 나머지가 증여. 그 이제 문장에서 부담부 증여 나오면서 채무로 끝나지 않고 나머지로 끝났어요. 나머지다. 그럼 이것들은요. 증여니까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럼 결과적 내용으로서 부담부 증여 나오고 채무로 끝났다면 그때는 양도. 채무 외 나머지로 끝났다면 양도가 아니다. 양도 아니고 증여이다. 이런 의미로서 구별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부담부 증여 배웠으니까 배우자 간, 직계, 존, 비속 간 여기에 대한 내용과 연결합니다. 이제 문장을 먼저 보죠. 문장 먼저 볼 때 배우자 간, 직계, 존, 비속 간 이 글자가 나왔어요. 이 글자가 나왔다. 그럼 이 글자가 나왔으면 이 글자를 개별적 문제 키로 잡아요. 이 개별적 문제 키로 잡고 뒤에서 어떤 글자가 있는가 없는가 봐요. 어떤 글자가 있다면 그때는 특수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서 양도. 어떤 글자가 없다면 일반적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서 증여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 배우자 간, 직계, 존, 비속 간에 대한 내용은 두 개로 구성됐어요. 일반적 경우에 대한 내용과 특수 경우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되는데 직계, 존, 비속 간에 대한 내용은 대표적으로서 아버지와 아들이니까 먼저 예를 들어봅시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넘겨줬다. 이랬을 때 아들로부터 돈을 받는 게 일반적일까요? 안 받는 게 일반적일까요? 안 받는 게 일반적이니까 배우자 간, 직계, 존, 비속 간 이 말 나왔으면 끝말은요. 증여, 추정으로 갑니다. 또 추정의 뜻은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그 반대 의사를 인정하겠다라고 배운 것이 민법에서 배웠죠. 안 배웠어요? 이승윤 교수한테 물어봅니다. 이승윤 교수 그분 강의 잘하신 분이에요. 노출이 안 돼서 그렇지 강의 잘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한테 물어볼까요? 배웠죠? 배웠으니까 이제 볼 때 증여 추정은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그 반대에서 인정한다겠어요. 그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데 그 표시에 대한 내용이 객관성 있게 입증된 내용이었다. 그러면 인정합니다. 이제 한번 이렇게 봅시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동산의 소유권 넘겨주고 아들은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가지고 아버지 통장에다가 입금시켰다는 내역을 은행 잔액증명서에 의해서 입증해 줬어요. 이랬을 때 은행하고 과연 입맞춤 될까요? 안 되죠.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 대가 입증 이 글자 있으면 그 말은요 양도 들어갑니다. 또다시 배우자 간, 직계, 존, 비속 간 이 말 넣으면서 파산 선고. 이 파산 선고란 말은 법원에서 빚 갚았다는 겁니다. 법원에서 빚 갚았다 했으니까 법원하고 입맞춤이 안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끝말은요 양도로 되겠죠. 또 다시 배우자 간, 직계, 존, 비속 간 이 말 넣으면서 경매 넣었어요. 경매 어디서합니까? 법원. 법원에서 현금 줬다는 걸 입증하죠. 그러면서 여기 내용도 끝말은요 양도, 대가성 있는 거래다. 이래 나오시고 교환에 대한 내용은 등기 위해서 입증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과적 내용이 나왔네요. 배우자 간, 직계, 존, 비속 간 이 글자 있고 이 글자 보자마자 이걸 개별적 문제 키로 잡고 뒤에서 글자 찾기, 대가 입증, 파산 선고, 교환, 경매 이 글자가 있다면 그 말은 양도. 이 글자가 없이 다른 글자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때는 증여, 추정. 이렇게 구별하시면 금방 구별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볼 때 배우자 간, 직계, 존, 비속 간 부담부 증여 그랬어요. 어떨까요? 자, 부담부 증여였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끝말은 증여, 추정으로 갑니다. 증여, 추정이다. 방금 보니까 대가 입증 단어, 파산 선고 단어, 교환 단어, 경매 단어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끝말은 증여 추정이다 라는 으로서 가져요. 증여 추정이니까 이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배우자 간, 직계, 존, 비속 간 이 말이 있으면서 부담부 증여가 나왔으면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한다.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니까 전체를 증여세로서 납부해 야겠다. 이런 겁니다.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서 이제 구별하시면 될 것이고요.